내년도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청기 누설을 했다고 밝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과연 청기 누설을 한 게 맞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청기 누설이라고 본 기사는 말을 한 걸까요? 자, 우리 출처 밝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2020년 8월 30일 날 올라온 건데요. 이지용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네요.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내년도 정부 세수 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거래 급감으로 좀 줄어드는데 종부세는 한 20% 정도 더 오를 거다. 그 이유가 집값이 올라서 그런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내년 집값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쓴 거 아니냐. 청기 누설이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물론 해당 언론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얼마나 참고할지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단순히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사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심심하면 그냥 보니까. 그런데 이거랑 좀 같이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EDLE에서 나온 건데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최정희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는데 저희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네요. 8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자,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 전세값 모두 오를 거다. 자,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예년보다 적을 거다. 재건축 이주 수요 등에 따라서 전세 수급 지수는 117.3 역대 최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앞에 있었던 세수 확보 예산 그 내용까지 같이 묶어버리면은 내년도 전망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국세 24.4조 원 증가 전망, 집값 강세에 종부세는 1.5조 원 증가, 거래 감소에 양도세는 3조 감소, 조세 부담률은 20.7% 사상 최대. 이게 약간 좀 띄어쓰기가 애매해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집값 강세에 종부세가 1.5조 원 증가한다고? 종부세가 더 많지 않았나?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네요. 1.5조 맞네요. 자, 봅시다. 올해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세 수입 전망에 향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져서 거래가 뜸해지는 가운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담겨 있다. 언제 제가 기회되면 제가 올 초에 조선일보 땅집고에 나가서 했었던 그거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뜸해지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거래가 신고가로 돼가지고 일부 통계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어쨌든 한번 얻어 걸린 건데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12%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에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거니까 보유세인 종부세는 30%가량 급증할 것 같다. 30%가 아니라 20%일 텐데. 자, 세수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자, 이게 이제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는 건데요. 여기 밑에 다 이제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 이렇게 파란색 돼가지고 올라가고 국민 부담률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건데, 뭐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거보다 원본을 바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2020년 국세 수입은 24.4조 원 정도가 증가한 338.6조 원으로 전망된다. 근데 내년 전체 국가 예산이 600조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어디서 채우겠죠.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보실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거. 자, 자산 세목. 양도세, 상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이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증권거래세 좀 보시고. 자,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정부가 집값을 어떻게든 투기꾼들 때문에 올라가서 잡겠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는 자산시장 안정화래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감소로 인해
상속 증여세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 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 세목 중에 양도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말을 했는데 종부세는 쏙 뺐네요.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종부세는 1.5조가 늘어서 29.6%가 늘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은 쏙 뺐네요. 저도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나름 보고서 잘 쓴다고 뭐 칭찬도 좀 받고 있는데 내가 불리한 거는 사실 잘 앞에 안 써요. 일단 보고서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딱 바로 옆에 보면은 아하, 자산 세목 중에 하나인 종부세는 오히려 30% 가까이 늘었구나. 아까 제가 20% 정도 일 거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양도소득세는 마이너스 11.9, 증권거래세는 마이너스 9%. 하지만 종부세는 29.6% 증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이 종합소득세. 뭐예요? 자영업자들 내는 거. 사업자들 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자, 그리고 다주택자, 그 다음 법인세 12.6%. 상속증여세도 올랐네요. 이걸로 지금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천기누설한 거다라고 이제 이 해당 언론사는 꼬집은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주택거래와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세는 대폭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3조 268억이 감소한 22조 4,380억으로 집계가 됐고,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이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과열됐던 만큼 관련 연구기관에서 올 하반 이후 거래량 감소 전망을 내놨고 이를 반영한 거다. 이래서 이제 안정화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규 택지와 주택 공급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 속에 거래가 뜸해지면서도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래는 줄어드는데 양도세가 소폭 준 거니까 그만큼 금액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내년 종부세 수입 전망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해 놓은 거다. 이제 이게 좀 약간 재밌죠. 8월 31일 날 국회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 9억에서 11억 올라가서 종부세 세부담을 줄여줬다고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종부세가 올해보다 내년이 29.6%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더 올라갔겠죠. 대단합니다. 자, 이 기사와 함께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집값, 전세값은 상승 전망이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빚으로 투자하는 집값 거품에 경고등을 올렸지만 집값과 전세값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정부인데 그리고 주 요인이 주택 수급 불균형이 집값을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다. 이제 해당 자료의 일부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입주 물량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이 파란색이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이게 이제 전국 데이터거든요. 사실 전국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게 전국에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전라도에 아니면 경상도에 강원도에 공급이 많아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일부는 가겠지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아니 붙자잖아요. 아니 붙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주택 가격 전망 및 전세 수급 동향. 주택 가격 전망 100이 넘으면 상승할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100을 훌쩍 넘었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국 주택 전세 수급 동향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전국이잖아요. 이걸 이제 끊어야죠.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이런 식으로 다 끊어봐야죠. 지역마다 다를 테니까. 자,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 보고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향후 주택 매매 가격은 수급 불균형 우려, 가격 추가 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전망이다. 알고 있는 거죠. 당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부동산 114에 따르면 28만 5천 호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 끊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서울과 수도권은 서울은 작년 49,000, 19만, 경기도 수도권 19만, 그런데 올해 3만, 그리고 경기도는 16만 3천으로 감소하고요.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이 정말 적은데, 그게 이제 앞으로가 더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주택 매매 가격은 6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수도권 GTX, 가시화 등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저 GTX가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데 지금 뭔가를 안 하니까 그 멀리 남아있는 것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람들이 모를 때 얼른 할 거 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매도 맞을 거 빨리 맞아버려야 되거든요. 재건축도 그냥 할 거면 빨리 해버리고. 근데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제 터지는 거지, 지금 이게.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의왕이잖아요. 최근에 GTX, 뭐, 여기 쓴다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인근에 택지 개발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 유추하는 거죠. 아, 여기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뭔가 상승할 것 같고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나와도 좋게 해석해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 수요도 있는 거죠. 거품이 끼는 거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3, 40대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이고야. 안타까운 게 이제 이거죠. 집값뿐 아니라 전세값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가능성이 있다. 와, 여기는 정부에서 아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네요. 정부에서 임대차 3법으로 안정화됐고 보유세 부담이 돼도 괜찮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정확한데, 향후 주택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것 같은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 대신 매도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반전세 월세 전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주 그냥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자, 실제 전세 가격은 재건축 위주, 특히 지금 반포 난리죠 지금. 게다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그러니까 청약을 해야 되니까 주택을 사면 안 되잖아요. 주택을 사면 안 되니까 나는 집을 안 사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원해요? 전세를 원해요? 월세를 원해요? 전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없잖아요. 자, 부동산 원에 따르면 전세 가격 전월비 상승률은 4월과 5월에 0.4였는데 6월 0.5%로 올라주고 7월 0.6%로 추가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 수급 지수도 117.3에서 117.3으로 2012년 7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 거의 한 10년 만에. 과감하게 핀을 직접 공략하는 게 뭐, 이거는 광고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광고 없애는 그 프로그램인데 얘가 바보처럼 밑에 있는 이것까지 인식을 해버렸네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자, 기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 골프 치는 이 두 여성분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기사랑요, 요걸 같이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기사는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라서 종부세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를 거고, 물론 저것뿐만 아니라 설령 집값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 영향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버렸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한 어떤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 그리고 심리, 재건축 기대감이라든가 GTX 같은 그런 심리, 저는 사실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오를 것 같다. 그 전세값 오를 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죠. 그리고 보유세 증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니까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내년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까지도 아니고, 지금 이제 9, 10, 11, 12,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4개월 정도 남은 거에 대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물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냥, 다른 더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말씀 참고하시되, 저는 보면 내려가야 되는 요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려가야 되는 요인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급 물량이 있어야 되고, 즉,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도 없고, 그 외에 좀 해줘야 되는 게 심리거든요. 심리가 좀 뭔가 부정적으로 좀 바뀌고, 지금 좀 뭔가 하면은 좀 뭔가 겁이 나는데, 그런 심리가 팽배해야지 매수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 수요가 없으면 매도자들도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좀 다급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가가 내려가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불안한데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심리 때문에 그래, 심리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요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좀 내려가야 되는 요소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이게 이제 금융 관련된 정책이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금리 인상했지만 이 수치는 계속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전망 지수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는 오히려 실거주자분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해버리고, 광교 힐스테이트 9억 이하짜리인데도 9억 이하인 경우에도 전평형 중동대출 막아버렸죠. 야, 그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지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믿을 건 전문가도 아니고요. 당연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아니고요. 정부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학교 가서 책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현실적인 공부, 내 집 주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죽겠다 한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그러면 그때 30%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값에 30%가 떨어지면 과연 나는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라면 집값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근데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아파트 투자의 정석 책에도 썼지만, 올라도 기분만 좋고요. 팔 수 없어요. 내리면 기분은 나쁘지만 또 팔 수도 없어요. 딴 데도 못 가니까. 예,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으십시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기사는 오늘 좀 제가 어줍지 않게 약간 전망 비스무리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좀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후속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곧바로 할 테니까 알림 설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우리 멤버십 특강에서 해보도록 하죠. 이번 달 멤버십 특강도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 특강을 보시면서 듣고, 또 일부 이제 세무사님들 명사초청 특강 보면서 필요하면 내가 그분들 세무사 상담 받고, 간단한 질문은 저한테 질문 남기시면 제가 멤버십 배지 보고 필터 걸어가지고 일주일에 몰아가지고 답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서 하면은 12,0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 몇백만 원 본전 뽑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낸 그 비용의 최소 공 2개, 100배 정도는 가져가셔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도 남은 기간 잘 만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